시장을 이겨라, 시장을 이기는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2200선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추가 반등 요인은 일단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가 관심 사항이고요. 그리고 반등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소위 위험 자산의 강세를 나타냅니다. 주식하고요. 또 원유, 유가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도 헤매다가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뭐 리스크 온이라고들 표현하는데 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페드가 금리 동결을 연내 좀 얘기를 하면서 유동성 랠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엔 시장에 아직까지 돈이 좀 많은 상황인데 위험 자산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시장이 이런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밑바닥에는 좀 아직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코노미스트 전망에 따르면 과거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다가 다시 인상으로 스탠스를 바꿨을 때 197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4번 정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번은 경기 침체가 왔었고 2번은 경기 침체가 안 왔었는데 경기 침체가 왔었던 때가 이제 2001년 그리고 2008년 바로 주가 버블 그리고 부동산 시장 버블이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주가라든가 부동산 시장 버블을 뭐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이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만 사라지고 경기 지표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상승 탄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중국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 있는데 이제 미국이 턴어라운드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시점을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5월쯤에 중국이 턴어라운드를 하고 7월에 미국까지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 리스크 온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런 경우가 이제 뭐 2016년이었다고 해서 비교들을 또 하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동성 랠리에 따른 리스크,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예. 국내 증시는 4월 들어서 비교적 강한 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수급과 함께 지수가 좀 오른다면 어디까지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외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레포트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EMX라고 해서 아시아 신흥국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다라는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이제 미국양 수출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태국 이런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조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한국 바이콜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그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도체 국가라 함은 한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일단은 연간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를 저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점차 이제 하단을 높여가면서 하반기에는 좀 더 상승 흐름이 커질 수 있다. 계단식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의 흐름은 중간중간 차익 실현 욕구가 있겠지만 완만한 추세적 상승 흐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쪽을 좀 열어놓으신 거네요. 사실은 뭐 하반기 되면 상황이 어찌 될지 불안 요인들이 많긴 한데 긍정적으로 열어놓으셨네요. 예. 시장에 최근에 이제 반등과 함께 말씀하신 외국인들은 사는 것이 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고 반도체가 안 좋긴 하나 2분기까지 안 좋을 것이라고 하나 주가는 상당히 선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나 IT 쪽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희가 눈여겨보는 지표가 이제 디램 가격이 얼마만큼 이제 하락폭이 완화되느냐를 저희가 초점을 두고 네. 있는데요. 그 하락폭이 이제 둔화되는 그 시점이 이제 바이콜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부진에
또 불구하고 삼성전자 견조한 흐름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디램 가격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시점을 한 5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 탄력이 붙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4월 초에 좀 외국인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목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즉 기관이나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리스크이고요. 또 두 번째는 5월 말에 MSCI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삼성전자랑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는 시점보다는 5월 말 그리고 5월쯤에 조금의 차익 실현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가격,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해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 저희 이제 패널 가운데서도 경기 관련주 얘기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중소형주는 줄이고 경기 관련주, 대형주 쪽으로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됩니까? 네, 일단 그동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중소형주는 단기적인 테마로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그렇죠. 말씀을 예. 드렸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익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중소형주이고 그런 흐름이 한 4, 5월까지는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경기 민감주로 돌리기에는 좀 이른 시점인데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가져가신다라고 보신다면 경기 민감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체결이 4월 말 5월로 예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당연히 시장에서 알고 있는 화학 철강주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저희는 만약에 중국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시장 개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한국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엔터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문화 쪽인 업계에서 한국의 그런 조인트 벤처라든가 규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덤으로 경기 민감주 플러스 엔터 미디어주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이번 주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예정된 주목해야 될 이슈들, 체크포인트 또 관심주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정상회담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북한 관련한 대북주는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낮은 권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핵 파기에 대한 그런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가 매수는 가능하나 크게 수익을 받기에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경협주요. 네, 일단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이제는 조금 봄 기운이 만연하기 때문에 시장도 조금씩 어깨를 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갖고 있어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다면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이제 앞서 전망에도 그렇지만 시장을 위쪽으로 열어놓고 보고 계십니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수는 여전히 좀 제한적입니다. 코스피 1포인트, 코스닥 2포인트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외국인들 매수세가 오늘 조금 주춤하네요.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